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급할 필요는 없구나. 언젠가 그게 열매로 피어났을 때 그 친구들이 다시 생각했을 때 아,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 신부님도 있었지 라고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빠지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찾으면 하는 건 구성분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경 아니스라고 하고 25살입니다. 준경 씨, 네.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저 오늘 여기에서 전래부 활동 애들 하는 거 있어가지고 여기 센터 친구들이랑 전래부를 만들어서 같이 선행 나눔도 하고 기도도 쓰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오늘 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회의 안건 저희가 선행 나눔 하는 거 애들한테 스티커를 준 다음에 나중에 퇴소할 때 선물을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랑 활동지에 뭐 추가하면 좋을지 보편지향 기도도 할 때 선생님 한 명이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서포트 할 건지 이런 얘기 같이 나눴어요. 우리 다 끝나요? 여기 학생들이 신자가 아니다가 이곳에 지내면서 신자가 된 학생들도 있나요? 네, 신자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예비자 교리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전립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실하게 행동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일주일을 보냈는가. 은석이랑 준혁이랑 같이 그다음에 어딘이 또 하들이 하느라고 있어요. 애들이 집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활하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6호 처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호 처분을 받은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여기 안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 신부님들이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하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단계가 있어요. 열매부터 시작해서 또 이끄미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 처음에 들어오면 열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좀 안에 규율을 익히고 그 다음부터는 실습할 과목을 선택을 해요. 3개가 있는데 연극하는 게 있고 도예하는 게 있고 목공하는 게 있어서 그런 좀 직업 교육을 하면서 또 그게 또 치료 역할을 해서 애들이 뭐에 집중하고 그걸 뭘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뭐 운동 시간도 갖고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이런 과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가르침이 그렇게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요. 호이요. 일단 준경 언니가 먼저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도 애들이 너무 이쁘다. 애들 사진이랑 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애들 이런 모습을 봐라. 얼마나 천사 같으냐 이러면서 준경 언니가 표정이 되게 그러니까 말할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 거기서 언니가 되게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아 거기에 한번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낯을 가린다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친밀해지기가 어렵지만 진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을 때 이 친구들이 더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진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막
이사 꾸준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신자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또 매일마다 그 묵주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신앙이 이 아이들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원장 신부님이신 김선호 신부님이랑 지금 저희 담당 신부님인 유지훈 신부님한테 되게 사실은 엄청 감사를 드리게 된 게 일단 시작은 검정고시로 시작을 했고 그때 정말 사회를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했어요. 제가 막 동생도 꼬시고 그랬어요. 예, 신부님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동생도 꼬셔서 하자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처음 만날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예뻤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저도 제가 그냥 존경하는 신부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했어서 잘 지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트러블이 생기거나 애들이 뭐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트러블이 생기거나 해서 내가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깨졌던 것 같아요. 애들이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은 뭔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생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정말 너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오늘부터 검정고시 가르쳐요? 선생님 뭐 해요? 선생님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먼저 막 이런 관심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보여줘서 사실 그때 완전히 내가 걱정했던 게 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비들 중에 이 그 보호색을 띠는 나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비를 날개를 착 펴면은 부엉이 얼굴처럼 눈처럼 이렇게 딱 돼서 천적을 물리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세 보이고 세게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섭게 느끼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고 그것 자체 역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가는 거일 수 있다. 그렇구나. 정말 그냥 내가 밖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친한 친구들 그런 애들이랑 정말 비슷한 친구들이고 똑같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딱 하면서 좀 미안하고 했었어요. 시험은 8월 달에 지금은 한 번 있고 주로 중학생 때 중간에 중퇴를 하거나 자퇴를 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쉬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해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치고 나가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검정고시를 붙여야겠다? 그걸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애들이 조금만 집중을 못해도 엄청 막 가슴이 막 답답하다 해야 되나? 애들은 막 너무 여유롭고 제가 부탁받은 과목 성적이 안 나오면 되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말 그쪽에 막 맞춰가지고 점수를 많이 빼는 거 막 그렇게 이렇게 그쪽에 집중을 막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모르겠어서 신부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니 근데 애들은 정말 놀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어쨌든 삶을 서로 공유한다는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목적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 하니까 둘 다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야 근데 너도 그 나이 때 안 했어. 맞아들이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저는 저를 대하는 자세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과 되게 달라서 그래서 제 틀을 깨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엇나갈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제 12년 동안의 교육 과정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 상처받았던 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세지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애들에게 매주 이렇게 와서 같이 한다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애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애들에게 더 그게 진심으로 다가갈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 방송 나가야 돼요. 그때 일을 하는 동안에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근데 취업 준비 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어떤 쪽 준비하고 계세요? 저 요즘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서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방송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지, 뭘 전하고 싶지라는 생각에서는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에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지에 대한 고민을 학교 다니면서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과제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걸 적어내고 하면서 이게 진짜 난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제가 지금 친구들 나이가 중학교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그 나이 때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때 내가 어떤 걸 느꼈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이 친구들 그리고 같이 만난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얘네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바뀌는 게 좋지? 어떤 메시지를 정말 전해야 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애들이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울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활동도 했었어요. 잠깐 뭐 기획을 해서 소규모 연구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과제 하느라고 이제 막 리서치를 할 때 애들한테 교육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뭐 생각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사실 교육 미디어 자체는 정말 그걸 봐야 하는 당사자인 애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지루해한다라는 걸 그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일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 그런 교육적인 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보고 즐겁게 보는 거 안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그 안에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레시오는 저희 아버지가 20살이었나? 그때 시작하셨을 거예요. 협력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도 커오면서 살레시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늘 듣고는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어릴 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나는 큰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약간 누가 내 옆에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느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다 안 들어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담을 막 했었어요. 나름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랑도 잘 안 지내고 엄청 반항도 많이 하고 말도 엄청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컸죠. 그리고 뭐 신은 없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느님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어. 신이 어딨어. 가자 그러면 뭘 또 왜 가? 이렇게 하고 엄청 싫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살리시오에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건 SYD라고 2015년에 했던 대회가 있는데 살레시안 유스데이에서 이게 이제 월드 유스데이가 있잖아요. WYD가 이거의 축소판, 이게 살레시오 버전? 그때 언니랑 저랑 그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갑자기 너네 SYD 참여하면 비행기 값은 내가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태리에서 2주 동안 있는 건데 그때 막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데려갈 거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엄청 신앙인인 척하고 막 저는 가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미사 매일 하면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고 엄청 그렇게 해서 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티났다 하더라고요. SYD 안에서 청년들이랑 신부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할 때 제일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신부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게 그냥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거면 괜찮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희들끼리 같이 뭔가 하는 거에 막 같이 함께 해줬어요. 같이 놀아주고 그 자리에 늘 같이 있어주고 뭔가 누구 하나가 소외된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말을 걸고 걔를 끌어오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냥 행복했어요. 다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처음에는 오글거리게 저런 거래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재밌어 보이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면서 행복해하니까 나도 같이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던 차에 본대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복음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다 이태리 말이니까 신부님이 여기 통역기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하느님 그런 자비로운 Tutto 모습? il mondo, specialmente i più bisognosi, i più poveri e fragili. Oggi è il 뭐 이절합시다 이렇게 하고 간 아들을 그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내가 SYD에서 받은 것들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아무튼 미사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막 내가 어릴 때 힘들었었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상처받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과정들 안에 하느님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난 있어주길 바랬는데 그건 내가 되게 표면적으로 느낀 거고 결국엔 같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날 데리고 온 게 하느님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 역시 하느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고해봉사를 보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 참여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한테 그런 느낌을 들게 해준 거니까 내가 어딘가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그렇다는 거 어딘가에 내가 돌아갔구나 다시 그게 살레시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살레시오에서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태석 신부님이 있었던 곳에 수단에 이제 봉사자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고 싶어져서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었어요. 봉사자 면접을. 그때 조건이 남자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야 지르고 보자. 난 가고 싶은데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름 저 어필을 한다고 저는 학과도 그쪽이고 이제 가서 영상을 찍어와야 됐는데 봉사자가 영상도 찍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잘 찍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런 어필을 계속 했는데 이제 PD님이 그러면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남자 봉사자를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평화방송에서 인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휴학을 하고 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평화방송 인턴을 했죠. 한 달 일했나? 바로 수단에 그 봉사자분을 찍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걸 갑자기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수단도 가고 인턴도 하고 이렇게 돼서 수단에 갔었죠. 한 2주 갔던 것 같아요.
very little minimum. Probably they would not even known the scriptures. 수단 갔을 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가져있던 여러 편견을 깨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그런 벼로 만든 움막에서 정말 진짜 사는구나 라는 그런 거에서 오는 충격? 내가 정말 저는 그게 그냥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 자체가 엄청 비극적이어 보이지 않아서 그것 자체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게 컸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과 이렇게 다른 삶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막 우리는 열심히 찍고 막 뛰어다니고 할 때 저 멀리 망고나무 밑에 누워서 그늘 밑에 누워서 망고를 먹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쟤네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해? 이렇게 지켜보는 그 분을 보면서 느꼈던 뭔가 그 삶 역시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내가 했던 거는 뭔가 그냥 노동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줬던 건 그때 망고나무 얘기하시면서 신부님이 씨앗을 자기가 그냥 심었는데 그게 망고 나무가 되고 가로수길이 돼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고 망고도 따먹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그건 것 같다.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어쨌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뭔진 몰라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급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So sorry. Sibin! All the best. All the best. Yeah. 근데 매번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레쇼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난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망고 먹던 아저씨? 그건 또 뭐야? 뭐 그래도 중요할 게 없어. 뭐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문득문득 그런 걸 계속 생각나게 해줘요. 살레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조급한 나를 발견해요. 검정고시 막 100점을 만들어 볼 거야. 막 이런 욕심들. 그리고 그게 애들의 피드백으로 바로바로 올 때 아, 내가 또 욕심냈구나. 아, 내가 또 서둘렀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거 안에서 계속해서 깨주는 것 같아요. 깨질 때 기분 어때요? 깨질 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 그걸 깨달았을 때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아, 내가 또 그래 버렸군.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수단 생각하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씨를 심고 있는 거다. 내가 막 당장에 열매를 맺길 바라고 뭔가 딱 가시적인 게 나오길 바라고 그게 아니라 조급해하지 말자.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도 그때 나를 그 나이대의 나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거고 오히려 이만큼 애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훨씬 성숙한 거고 대단한 건 거고 나랑 지금 동갑인 25살이 누구가 아니라 나보다 진짜 10살이나 어린 15살의 누군가 16살의 누군가 그리고 그때의 최준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걔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걔네보다 한참 어리고 한참 못해요. 근데 내가 뭐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잘 커서 좋은 환경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험은 다 있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걸 잘 넘어간 운 좋은 케이스인 거고 그냥 그 차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막 많이 해요. 국제 전략에서 뭐 맡은 파트너 그런 거 설명해 주실까요? 그때부터 다르긴 한데 복숭아 예물공원이나 그런
원래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좀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거. 솔직히 처음에 신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신자가 되고 나서 점점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느끼게 되고 항상 제가 안 다치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신자였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세례 받았어요. 제 반성하려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해서 세례 받았어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원래 좀 싫어하는데 이번 계기로 서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미사 들을 때는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좀 마음이 통쾌하고 좀 뭔가 더 뭔가 내일 같은데 이러면서 좀 뭔가 좀 통쾌한 기분이 들어요. 나가서 이제 오빠한테 성당 찾아봐달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성당에 다니려고 생각 중이에요. 열심히. 야, 너 안 썼지? 안 썼지? 썼잖아. 너 열심히.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역시 그렇고 지금 힘든 시기를 나도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나중에 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구나 라는 걸 특히 퇴소를 이제 앞둔 친구들이 생기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준경님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준경님에게 주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그걸 오히려 더 느끼거든요. 사람 변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지만 알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다 갖고 싶었고 다 얻고 싶었는데 그런 욕심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를 봤을 때도 사람은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막 한 번에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피드백들을 주변에서 계속 받고 주변에서 날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도도 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주일에 3번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헐랭헐랭 와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가고 그런 선생님인데 근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어주고 이런저런 대화들이 가능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같이 있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안에 하나님이 계속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